김 박사의 농사직설. 아,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가 세트장에 들어왔습니다. 세트장에도. 이 농촌 냄새가 물씬 풍깁니다. 여기 오늘 앉아가지고 귀농 귀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자, 먼저 첫 세트 촬영 느낌이 어떠세요, 김 박사님? 정말 좋네요. 뭐 이렇게 말로만 농촌이 아니라 진짜 농촌인 것 같아요. 이번 주제가 귀농 귀촌인의 주의사항이니까 그렇죠. 컨셉이랑 딱 주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예,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찾아갔을 때 그 느낌이랄까? 예. 예. 옆에 축사도 하나 있고, 그렇죠, 그렇죠. 여기 큰 마당에 우리 지금 텐마루에 앉아서 예, 맞습니다. 귀농 귀촌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예, 예. 좀 안락한 느낌도 드네요. 예, 그렇죠, 그렇죠. 농촌 특유의 좀 푸근함이 있네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야외 촬영만 계속하다 보니까 예, 바람을 너무 많이 맞아서, 예. 아니 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이 모자를 쓰시는지 알 것 같은 게, 제가 지금 거의 맹구가 됐는데 예. 머리가 바람을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예, 자, 그야말로 무풍지대에서 좀 세트장 촬영하고 있는데, 예. 바람에도 어떤 농촌의 과학이 숨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앞으로 야외 작업을 많이 하시거나 또 이렇게 촬영을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농사를 짓는 분들,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는 분들이 바람이 언제 일어나는가, 그것을 그 시간대를 알면 아주 좋겠죠. 그렇습니다. 자, 농촌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오전 9시 30분까지는 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그걸 알 수 있어요? 예, 알 수 있죠. 대부분이 거의 불지 않습니다. 물론 바람이 아주 심한 말. 그 다음에 오전 10시, 11시면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오후 4시까지는 바람이 항상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오후 4시가 넘어서 이렇게 그늘이 살짝 지기 시작하고 해가 질 무렵이면 지금으로부터 2시간 동안은 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해지기 2시간 전에는 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예, 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하는 사람들이 네. 작업을 하다가 비닐 씌우는 작업은 반드시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이 시간쯤에 비닐하우스를 씌우거든요. 비닐하우스 씌우다가 바람 불면 진짜 야단나죠? 돛담배처럼 예, 큰 연처럼 사람이 날아갈 수도 예, 있겠네요. 그런 것도 알고 계시면 참 좋죠. 여러분, 농업은 진짜 과학입니다. 그런 면에서 귀농 귀촌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오늘 김 박사님께서 직접 전해 주실 건데, 예, 본인이 이제 이촌 향도도 해보시고, 예. 또 그다음에 이제 농촌으로 다시 예. 돌아오는 예, 예. 리쇼어링이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 예. 까지 해서 지금 농촌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예. 양쪽의 입장을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이거 잘 알죠. 예. 솔직히 우리가 귀촌 귀농을 할 때는 그 어떤 어머니의 품과 같은 그 대지, 예. 그리고 이 농촌의 푸근한 인심을 기대하고 예. 그렇게 내려오는데, 또 상처를 받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예. 또 마을 분들하고의 어떤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짜 현지 필드의 상황이 어떤 건지 김 박사님이 또 전해주신다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네, 먼저 도시에서 귀농하신 분들이 주로 마을 주민분들하고 겪는 갈등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그 갈등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이제 두 사람 말을 들어보면요, 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말이 다 틀립니다. 뭔 말이냐면은 귀농하셨던 분 중에서 TV로 많이 나오죠, 그죠? 내가 A라는 동네를 가서 귀농을 했는데 그 원주민들이 워낙 텃세를 심하게 하고 새로 귀농한 사람을 배타적으로 봐가지고 네. 1년, 2년 만에 짐을 싸서 다시 돌아왔다, 이런 얘기를 본 적이 있죠, 그죠? 들은 적이 있죠. 그런 면도 있는 반면에 또 반대로 귀농한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그 원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귀농한 사람이 와서 하루도 멀다 하고 파티를 하고 음악을 틀어놓고 고성방가를 한다든지 내가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하면서 잘난 체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동네 분위기를 다 흘려나왔다,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서로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서로 간에 예, 그렇죠. 도시에서 온 사람은 마을 공동체에 조금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고, 예. 또 실제로 여기 이제 터를 잡고 오랫동안 사신 분들은 예. 새로운 이방인에 대해서 이방인을 좀 품고 예. 서로의 어떤 이견차를 좁힐 시간이 필요한데, 필요하죠. 제가 봤을 때는 김 박사님 얘기하신 대로 양쪽 다 어떤 논리는 있다고 하셨지만, 예.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원래 기득권이니까 대접받으려고 하는 생각, 그다음에 예, 그렇죠. 서울에서 오시거나 도시에서 오신 분들은 예. 내가 여기까지 와줬는데 왜 나를 환영 안 해? 예,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서로 이기적인 마음이 좀 충돌을 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김 박사님의 경우는 주변에서 겪은 갈등의 사례 같은 거 혹시 있나요? 예, 많죠. 주로 땅 가지고 그렇게 분쟁이 많다고 들었어요. 예, 땅 가지고 분쟁이 많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지금 이 집도 마찬가지예요. 이 집도 이 앞에 이 부분이 상당수가 지금 저 앞에 저기 지금 있는 저
밭하고 네. 밭 경계 부분이 이 마당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귀농한 사람이 측량을 해가지고 예. 1m, 2m 부분 침입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측량을 하고 내 땅이라고 주장을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전체 지적 중에서 많이는 아니지만 3% 불과 3% 5%의 부분입니다. 네. 그 주장을 하면은 반대로 다른 사람 마을 주민은 어떻게 할까요? 이 귀농한 사람이 들어오는 집 입구 도로 있는 저 부분이 그 원주민의 땅의 상당수가 차지하고 있다면 어떻겠어요? 거기다가 만약에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고 너 내일부터 이리 못 다닌다 이렇게 맞겠죠. 그래서 서로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주장을 해주고 귀농인을 들어온 분도 주장할 수 있지만은 3%나 5% 불일치하는 부분 가지고 싸움이 생기다 보면은 법적으로 하자 이렇게 되면 바로 충돌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의 주택이나 어떤 부동산 토지처럼 딱 네모 반듯하게 딱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이런 집이나 집 근처에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소구사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지적이 절반이 불일치합니다. 아, 지적도하고 불일치하는 게 문제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또 대신에 마을 분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뭐 식수라든지 예, 아니면 뭐 도로라든지 예. 이런 데에 대한 어떤 서로 간의 그 소유권 갈등도 있나요? 그런 소유권 갈등은 대부분 농로길을 가장 많은 부분이 90%가 겁니다. 농로길을 내 땅이 이 정도 차지하고 있다 해서 거기에다 바리케이트를 쳐서 농로길을 막아가지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민원이 전체의 70%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지적도상 맞지 않는 토지가 50%나 특히 집 근처나 바로 도로 근처에는 거의 절반이 불일치합니다. 근데 그 불일치라고 해서 뭐 크게 어긋났다기보다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한 3에서 5% 정도 서로 간의 양보가 필요한 정도의 구간이 맞습니다. 있을 뿐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귀농 귀촌하신 분들을 바라보는 이제 마을 분들의 시각이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예. 도시에서 와서 예. 내가 돈이 좀 있다. 예. 혹은 여기 마을 분들을 촌사람이라고 깔보는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거로 또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김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자라서 예. 도시에서 또 사회생활 하시고 다시 오셨는데 예. 어떤 입장 차이를 우리가 조심하면 될까요? 예, 계란이 먼저나 닭이 먼저나 이걸 가지고 논하기 전에 이런 부분에서는 우선 먼저 나에게서 문제를 찾아야 됩니다. 나에게서 문제를.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귀농하신 분이 예를 들어서 대학교 다닐 때 서클에 가입하셨든지 안 그러면 테니스 동호회 같은 동호회에 가입하셨을 때 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처음 가입한 회원이 있다면 그 사람이 첫날 와서 잘난 척을 한다든지 모든 것을 다 아는 척 한다든지 돈 자랑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이 테니스를 마치고 공을 줍고 있는데 자기 혼자 스탠드에 다리 꼬고 앉아 있다면은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면은 뭐 이런 말 할 필요 없이 그 속에 정답이 다 있습니다. 바로 그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먼저 다가가겠다는 자세가 중요하고 자기한테 먼저 원인을 찾아서 먼저 다가가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도시에서 오신 분들은 내가 좀 특별한 존재일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나 하나만의 경우라고 생각하지만 마을 공동체에 계신 분들은 귀농 귀촌하는 분들도 많이 봤고 또 안 좋은 기억도 있고 그렇죠. 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새로 온 사람이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근데 또 이제 이 농촌에 계신 분들이나 이제 도시 밖에 계신 분들이 조금 이제 의사 표현이 거칠고 좀 도시처럼 그렇게 상냥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여기는 또 여기대로의 또 정이 있고 맞습니다. 서로 위해주고 돕는 문화가 있고 그렇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귀촌 귀농 아무리 요즘 뭐 스마트팜이다, 6차 산업혁명이다, 신개념 농법이다, 뭐 바이오가 결합되어 있는 뭐 농축산 발달이 돼 있다고 해도 농촌에서 생활하려면 자연재해는 사람이 못 피합니다. 맞습니다. 그럴 때 나 혼자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홍수가 나거나 아니면 뭐 여기 태풍이 불어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가 큰 피해를 입었다. 이럴 때 마을 공동체가 거기에 대해서 협력을 해주고 서로 이제 돕지 않으면 여기 귀농 귀촌 사회에서는 혼자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어떤 귀농 귀촌을 꿈꾸는 저 같은 영농 후계자 내지는 김 박사님 채널을 열심히 보면서 농사의 가나다를 막 배우고 계신 예비 귀농 귀촌인들한테 농촌에 적응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키워드 하나를 꼽아주신다면 겸손입니다.
겸손. 예, 겸손입니다. 상당히 기본 중에서도 기본인데. 예. 그런데 이제 그게 말은 겸손이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으로도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귀농한 사람들이 마을 주민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은연중에 잘난 체, 내가 돈이 있는 채 이런 게 자기도 모르게 터져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동안은 아는 체도 하지 말고 잘난 체도 하지 말고 돈 있는 체도 하지 말고 이거 조선시대 며느리 아닌가요? 그러지 말고 귀머거리 3년. 그리고 마을 주민과 친해질 때까지 형님 동생 막걸리 한잔 합시다. 형님 동생 막걸리 합시다. 그때까지는 그냥 아는 체도 하지 말고 잘난 체도 하지 말고 돈 있는 체도 하지 말고 그렇게 3년이 지났을 때 본격적으로 이제 동네 사람들하고 다가가면은 얘기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거 3년을 잘 지나면 예. 거의 친척도 가족도 이렇게 가까울 수 없는 예. 공동체의 일원으로 저도 편입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색깔을 내기거나 예. 아니면 어떤 목소리를 강력하게 주장하기보다는 예. 무색 무취로 예. 이 마을 공동체에 좀 예. 스며들고 예. 같이 융합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예,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